안녕 친구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혹은 깊은 밤 조용한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내 몸, 특히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이 주제는 오랫동안 수많은 오해와 근거 없는 공포 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전립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것이 특정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영상 속에선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다양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의학 연구는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심에 있는 기관, 전립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립선은 호두만한 크기의 샘으로 남성 생식기관의 일부이며 주요 역할은 정자를 보호하고 운반하는 액체인 전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관은 방광 아래 직장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의 기능은 변화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위행위가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 자주 하면 전립선이 약해진다, 염증이 생긴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 대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수천 명의 남성을 18년간 추적한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자주 배출함으로써 염증을 줄이고 세포 돌연 변이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은 단순히 생식 기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수면질 개선, 혈액순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강박적으로 행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몰입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빈도로 건강하게 조절된 자위 행위는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믿어왔던 많은 이야기들은 과학적 사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주제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위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조언으로 포장된 도덕적 경고였고, 근거 없는 믿음은 대화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결국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 중 하나, 미국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산하 TH-1000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진은 단순한 가설이나 가정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2,000명이 넘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약 18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편적인 인터뷰나 일회성 설문이 아닌 철저히 구조화된 의료 데이터와 생활 습관을 토대로 한 과학적 관찰이었습니다. 연구의 주요 초점은 사정 빈도와 전립선암의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월 평균 사정 횟수가 높은 남성일수록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낮았던 것입니다. 특히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은 4.7회 사정한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며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째,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 변이의 가능성을 줄이고 전립선 내 환경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전립선 주변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사정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유도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간접적으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 염증 상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버드 연구에서만 관찰된 것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또 다른 장기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일정한 사정 빈도를 유지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립선 건강 지표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위행위에 대한 오랜 오해와 불안을 과학의 언어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건강한 성습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올바르게 이해될 때 그것은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떤 행동도 강박적으로 되면 해로울 수 있지만 적절한 빈도와 건강한 마음가짐은 몸을 돌보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래된 신화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자위행위는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것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 건강의 일부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단순한 행위가 전립선 건강에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정체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립선은 일종의 분비선으로 정자와 영양 성분을 포함한 액체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분비물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면 전립선 내부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청소하지 않은 파이프에 노폐물이 쌓이듯 전립선에도 불순물과 손상된 세포, 심지어 발암 물질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이 축적된 물질들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일종의 정화작용을 수행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 교체 주기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한 주기로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암세포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규칙적인 사정이 이 교체 주기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손상된 세포가 오래 전립선 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주 사정함으로써 손상된 세포를 빠르게 배출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전립선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세포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며 암세포가 뿌리를 내릴 공간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간의 연관성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염증이 각종 질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과 같은 민감한 조직에서는 염증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위행위는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결과 신체의 염증 반응도 함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체계의 과잉 반응을 조절하고 전립선 내부 환경을 보다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종합해보면 규칙적인 사정은 단순한 생리적 작용을 넘어선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화, 세포 보호, 염증 억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리며 전립선을 보다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기분 해소 이상의 의학적 의미를 가지며 전립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연구들이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통계와 생물학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나 도덕적 시선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매일 밤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자꾸만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야 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와도 여전히 방광이 비워지지 않은 듯한 찜찜함,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소변 줄기.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하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숨겨진 전립선 막힘이라고 부르며 특정 주스나 민간요법을 해결책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전통에서 유래한 자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본물 주스를 언급하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업적 제안이나 QR코드로 연결되는 영상보다 더 깊고 과학적인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에 있어 진정한 핵심은 일상적인 습관의 조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처럼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마치 전립선 건강의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가 보여준 것은 분명 상관과입니다. 자주 사정을 한 그룹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았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이는 곧바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단은 그 외에도 운동량이 많거나 식생활이 건강하고 흡연이나 음주를 적게 하는 등의 긍정적 생활 습관을 동시에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주 사정하는 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도구 상자와도 같습니다. 자위행위는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다른 도구들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지 증상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건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신호에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대응해 나갈 때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위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부분은 식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 수박, 자몽처럼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나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역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유익한 성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 면역 기능 개선,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만은 전립선암의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매일 30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각종 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과 삶을 위해서는 이런 습관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과 운동, 심지어 규칙적인 사정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질병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필예성, 특이항원, 혈액검사와 같은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 전립선암 이력이 있다면 더 이른 시점에서 의료진과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매일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자기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수의 방법 중 하나로서 분명한 과학적 근거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성생활, 그 안에는 자위행위도 포함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적절한 빈도와 바른 인식 아래에서 이 행위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몸을 더욱 편견 없이 바라보고 필요한 지식과 습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우리가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다른 남성 건강에 대한 오해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